예, 쌤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0번부터 69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거고요. 예, 60번은 it turned out that이에요. it turned out that. 이것은 it that 구문이죠. it는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hat 이하가 진주어예요. 그리고 turned out은 전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밝혀졌다, 이런 의미고요. that의 주어는 they고요. 동사가 were struck이에요. struck은 strike의 과거분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게 되면은 이게 수동태가 돼요. 수동태가 되면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생략되죠.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되고요. by lightning. lightning은 번개죠. 번개에 의해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시제일치라는 말도 쓸 수 있겠는데요. it를 주절 it turned out을 주절을 보고 that를 이 종속절로 본다면은 주절의 동사가 과거죠. 그러니까 종속절의 동사도 과거나 과거 완료로 생각하시면 되죠. 들어보겠습니다. 60.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it turned out that 구문입니다. 이 구문은 it that의 형태로 이미 판명되었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문장은 일형식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it that 구문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it은 가주어이고 that 이하는 진짜 주어인 진주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입니다. that 절은 명사절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시제일치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that 절의 동사도 시제일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 절의 동사입니다. that 절은 were struck 라는 비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struck입니다. struck은 strike라는 타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인데요. 이 문장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응용 방법입니다. that 절, 이해 전에는 불분명했던 사실을 넣으면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turned out that I didn't have to go there again. 결국 내가 거기에 다시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와 예, 예, 그렇게 하면 되죠. 60번은 be careful. be가 나오면 이제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be는 무슨 존재가 되라 그런 거야. 그 사람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럼 조용하게 되라. Be careful.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요. 이때의 be는 뭐뭐가 되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는 그 상태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하면 안 된다겠죠.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한테 야 이마 be tall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싶지 않아서 안 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조심하시고요. You are as bad as my ex-boyfriend. as는요 원급을 비교할 때 쓰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as가 대상이에요. 이에만큼 as bad 나쁘다. You are as bad as my ex-boyfriend. ex-boyfriend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61.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동사입니다. 빼먹는 이 형식 명령문입니다. 예를 들어 you are 라는 문장처럼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형식 구조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동사 명령문의 특징입니다. 배에 능가되어라라는 뜻이므로 상대방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be tall, 키 좀 크세요? 와 같은 표현은 어색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as bad as입니다. 이 표현은 원급을 사용한 비교입니다. 만큼 하다라는 의미로 as 뒤에는 비교 대상이 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교의 순서입니다. 비교하는 내용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교의 종류입니다. 비교는 형용사와 부세만 사용되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교 형태입니다. ace, s는 원급 비교이고 airtan은 비교급입니다. 그리고 the est in는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예,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62번은요. 예. 잠깐만요. 62번은요. This is better than the other one. 그래서 ER than이 나왔어요. ER than은 이건 비교급이죠. 조금 전에 as 나왔었죠. 비교를 할 때는 ER 형태를 쓰고 뒤에는 than을 붙여요. This is better than the other one. 다른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this는 대명사예요. 그죠? 지시 대명사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를 나타낼 때 쓰고요. 대명사는 앞에 나온 어떤 거를 대신 쓰는 거예요. 그 뭐 사과 있었다. 애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 this로 받으면 그 애플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겠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62.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동사입니다. 이 문장은 this is의 형태를 가진 이형식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비교급입니다. 이 문장은 ear than이라는 비교급 문장 형태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e other one입니다. the other one은 정해진 다른 하나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better입니다. better는 good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n입니다. than은 보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이 문장에서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n의 또 다른 용법입니다. 때로는 than의 접속사로 사용되어 than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63번 No one is worse than my ex-boyfriend. 요건요.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 st가 없어요. 그죠? 이 st를 붙이면은 얘가 형용사나 부사가 그 최상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No one 그 대신 no one을 앞에다 붙였는 no를 앞에다 붙였는데 no는 형용사예요. 그게 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하죠. 하나는 형용사 no를 써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사 do not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써서 부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써서 부정하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갖는다 해요. 아무도 아닌 거예요. No one is worse than my ex-boyfriend. 이게 worse의 worse. 이게 worse거든요. worse. 근데 worse than 아무도 이 사람보다 나쁜 사람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최상급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전번 남자가 최고로 나쁜 사람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63.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주어의 형식입니다. 이 문장은 no one is의 형태를 가진 이형식 문장입니다. 주어의 부정어가 사용되었고 열등 비교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no입니다. no는 형용사로 뒤에 오는 부정대명사인 one을 수식하며 아무도 아니다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worse입니다. worse는 bad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bad의 최상급은 worst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worse than입니다. worse than 은 보다 더 나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better than입니다. 반대로 better than은 보다 더 좋다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우등 비교와 열등 비교입니다. better than은 우등 비교이고 worse than은 열등 비교입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이 문장의 특징입니다. 이 문장은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최상급의 효과를 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64번 I guess he must have fallen from the roof. 이 I guess는요.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I guess 다음에 that가 있었어요. that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that 이하를 guess한다. guess는 think 하는 거죠. 불확실한 걸 얘기할 때 써요. 그리고 he must have fallen은 이 must가 조동사예요. have fallen 있죠. 조동사가 나오고 완료가 나오잖아요. 이런 게 특수한 의미를 가져요. must have fallen 그거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from the roof 지붕으로부터 떨어졌음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I guess는 I think하고 같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It must 플러스 완료. 뭐뭐 했었음에 틀림이 없다. 들어갔습니다. 64.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guess입니다. guess는 무엇을 추측하다 라는 뜻의 타동사로 3형식 문장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목적어입니다. guess의 목적어 자리에는 that 명사절이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복문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that의 생략입니다. That he must have fallen from the roof 라는 문장에서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흔히 생략됩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must have fallen입니다. must는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이고 have fallen은 have 과거분사 형태의 완료형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fallen입니다. fallen은 fall이라는 자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from the roof입니다. from the roof는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전명구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 문법 포인트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12가지 시제 중 하나로 완료, 결과, 경험, 상태의 계속 등을 표현합니다. 여덟 번째 문법 포인트는 must have fallen의 의미입니다. must have fallen은 했음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의 강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예. 65번 What have you done today? what가 문장 앞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의문 대명사네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빠져야 돼요? what가 하나 빠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what 다음에 have you done이죠. have, what이 의문사이기 때문에 나왔고요. have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는데요. 동사의 형태가 과거분사예요. 그리고 앞에 have가 있죠. have done이 되는 거예요. have done today.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당신은 오늘 today 하셨습니까? 들어보겠습니다. 65.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what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동사인 do니은 타동사로 이 문장은 3형식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what의 역할입니다. 이 문장은 단문이며 done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는 문장 맨 앞에 있는 what입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what이 대한 답변입니다. what 이라는 의문사로 질문했기 때문에 yes, 나, no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시제입니다. 이 문장은 have you done 형태로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의문사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어순의 예시입니다.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또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와 같은 순서로 만듭니다. 예, 66번 들어갈게요. I have been watching. 요건 have been 요게 완료예요. 여기 완료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 있죠. 요 진행형, 완료 진행형. 그래서 옛날부터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ve been watching의 목적어 TV. 그다음 완료니까 언제로부터 since 2 o'clock this afternoon. 이 오후 2시로부터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중이다. 완료 진행형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66.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watching입니다. 이 문장은 I have been in 형태를 가지며 동사인 watching은 타동사로 3형식 문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시제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완료 진행형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since 2 o'clock this afternoon입니다. 이 부분은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전명구로 동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완료 진행형의 역할입니다. 완료 진행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완료형과의 차이점입니다. 완료형의 계속은 어떤 상태가 지속됨을 강조하는 반면에 완료 진행형은 어떤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67번 들어갈게요. You mean you didn't have an interview today? 이건 와이프가 하는 얘기군요. You mean은 언제 쓰는 거? 이 특별한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이렇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You mean 의미합니까? You didn't have an interview today? 이 형태가 좀 특수하죠. question mark인데 여기는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특수한 거 how come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You mean that 여기 that가 빠진 겁니다. that 이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You didn't have an interview. didn't have 갖지 않았다. an interview today. 오늘 인터뷰를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터뷰를 간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전화가 오니까 뭐 횡설수설해요. 아니, 오늘 인터뷰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할 때 쓰는 것이 you mean이에요. 67.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you mean입니다. 이 표현은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며 상대방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반문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mean입니다. mean은 무엇을 의미하다 라는 뜻의 삼형식 타동사로 목적어 자리에 that 명사절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접속사 that이 생략되었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have입니다. have는 무엇을 가지다라는 의미의 타동사이며 삼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목적어는 interview입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today입니다. today는 오늘이라는 뜻의 시간 부사로 have 동사가 일어난 시간을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이 문장의 특징입니다. 이 문장은 주로 구어체에서 사용되며 상대방의 말을 반문할 때 사용됩니다. 문장 구조는 평서문처럼 보이지만 끝에 물음표, 가 있어서 문장 끝을 의문문처럼 올려서 읽어야 합니다. 자, 68번 I'd rather. 여기 I'd rather는요. I would rather거든요. 이걸 줄여서 I'd rather라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뭐뭘 하겠다. 그죠? 그래서 rather는 조동사고요. I'd rather는 조동사고요. 그게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예요. stay는 머물다는 자동사죠. 그리고 home이 나오고 tonight. 여기서 차라리 무엇을 하겠다는 의미로 I'd rather 무엇과 무엇이 있는데 이것 대신에 차라리 이걸 하겠다는 의미를 써요. I'd rather stay home. 집에 머물자 today. 들어보겠습니다. 68.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I'd rather입니다. 이 표현은 차라리 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I'd rather입니다. I'd는 I would이 줄임말이며 I would rather 전체가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동사 stay입니다. stay는 자동사이므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me입니다. 이 문장에서 home은 부사로 쓰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tonight입니다. tonight은 오늘 밤에라는 뜻의 시간 부사로 stay 동사가 일어나는 시간을 알려줍니다. 여섯 번째 문법 포인트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호하여 선택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I'd rather die 라고 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좋지 않은 69. 저 같아요. 왜냐면 죽는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자, 69 들어가겠습니다. How about Jimmy? 이것도 이제 you mean과 비슷하게 구어체에서 특화된 건데요. How about Jimmy는 what about Jimmy하고 같이 쓰는 경우 많아요. 제일 처음에 how about, 이게 about가 전치사거든요. 명사가 나와요. How about a movie? 그러면 영화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what about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지? 그럴 때 what about 써요. 제가 보니까 타이포가 좀 있더라고요. How about가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긴 what about로 제가 썼어요. 죄송해요. How about가 처음 제안할 때 쓴다. 이런 거죠. 그
어떤 그 부부가 꼬맹이가 하나 있어요. 꼬맹이. 그래서 이 꼬맹이가 있는데 남편이 밥을 먹고 나서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How about a movie? 영화를 가자는 거야. 금요일 날 저녁에. 그랬더니 that's good. 와이프가 그러더니 야, 이 꼬맹이는 어떡하고? What about the baby? 베이비는 어떡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How about your mom? 그랬더니 부인이 따귀를 한 대 탁 때렸대요. 그 이제 포인트가 보이시죠? 영화 갈까? 좋지. 야, 근데 얘는 어떻게? What about? 이 두 개가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about 입니다. 이 표현은 how do you think about 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관용구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문법 포인트는 문장의 형식입니다. think about 이올 동사구로 보면 3형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장의 형식을 따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세 번째 문법 포인트는 about의 역할입니다. about 이유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로 Jimmy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네 번째 문법 포인트는 how about 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How about 명사 는 어때?를 표현하는 가장 표준적인 구어체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what about 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제안을 처음 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예, 이건 오토로서 제가 바로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69번까지 끝났네요. 이거는 100문장은 이미 암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문법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기할 때 조심할 거는 암기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시작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냐? 100문장 암기를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법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석이 안 되면은 암기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